예, YTN 라디오 이재현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정면 인터뷰로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차기 당대표 선출에 당원 투표 100%또 그리고 결선 투표제를 도입을 했는데요. 경선 당대표 룰을 두고 친윤계와 비윤계 의원들 간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자, 관련해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을 맡고 있죠. 최재형 의원 연결해서 좀 더 자세히 당내 상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형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예. 최재형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혁신위 활동 다음 주 끝나는 건가요? 네, 어제 저희가 그 회의를 마쳤고요. 예. 다음 주에 이제 그동안에 저희들이 결의했던 혁신안 최종 정리해서 결의하고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예, 월요일 회의가 마지막 회의가 되는 거군요. 오는 월요일, 예. 예. 다음 주 월요일. 예. 자, 이 혁신위원회가 어제 비례대표 공천관리 강화 또 그리고 당원 교육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혁신안을 의결을 했습니다. 좀 더 네. 자세한 내용을 좀 직접 좀 들어볼까요? 네, 저희가 그동안 총 6차례에 걸쳐서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예. 물론 이제 그 혁신이 출범 당시서부터 현재 지금 정개특위에서 논의 중인 정치개혁 이슈들은 제외하고 당내 혁신안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으로 국한시켰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네. 있지만 저희 그 혁신위원들이 수기해서 여러 가지 당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원 공천과 관련해서 이제 비례대표 선출에 관한 내용을 좀 선출 좀 투명하기 위해서 예. 전체 비례대표의 2분의 1은 전국위원회에서 이제 투표로 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국회의원 중간평가제 도입, 그다음에 국회의원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시기 및 위원 추천 방식을 개정해서 최고위원들, 선출직 최고위원들이 이제 추천하는 사람들이 공천관리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예. 공직 후보자 기초자격평가제도, 그다음에 여의도연구원 혁신방안, 온라인 당원 투표제, 정책발안제, 당원교육 혁신방안 등 여러 가지 혁신안을 마련해서 예. 최종적으로 정리할 예정입니다. 예. 국회의원 중간평가제 도입하는 것도 결정이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 중간평가를 도입해서 아마 이제 공천할 때 예. 그 평가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제시했습니다. 네, 정치개혁 이슈를 제외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해당되는 게 3선 이상 연임 제한 이 부분인가요? 어떤 겁니까? 정당법 개정이나 예. 선거법 개정 같은 큰 이슈들 이제 정개특위에서 이미 논의되고 있는 이슈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이슈들은 저희가 혁신위에서 그걸 범위가 아니죠. 범위는 아닌 거고. 이게 이제 그 정개특위에 논의하는데 마치 저희 당론처럼 비춰질 오해가 될 소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건 제외하고 논의를 했죠. 예, 그렇군요. 자, 혁신안을 어쨌든 뭐 월요일 날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고 이제 비대위에 넘기게 되는데 근데 네. 비대위에서 이걸 다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가요? 어쨌든 뭐 저희들이 수기해서 당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하여튼 혁신안들이 당에서 채택돼서 국민들이 기대에 걸맞는 당의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국민의힘이 내년 3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당대회 룰을 조금 바꿨어요. 당원 투표 100%로 당대표를 선출하기로 했고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최재형 의원께서는 좀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외연 확장과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 이 얘기가 어쨌든 지금 100% 당심으로 대표를 뽑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결과를 예측하신 거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저는 일단 좀 신중하게 좀 고려해봐야 될 점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건데요. 네. 당대표를 이제 100% 당원 투표로 뽑는지 아니면 7대3 비율로 일반 여론조사를 반영하든지 어떤 방식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가능한 그 방안들이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전당대회를 목전에 두고 또 당권 주자들도 이미 다 가시화돼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여론조사 결과까지 나오는 시점에 예, 예. 룰을 변경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라는 점이죠. 이게 이제 특정 세력이나 특정인을 당대표로 세우기 위해 또는 당대표가 안 되게 하기 위해서 룰을 바꾸는 것이냐 아니냐 하는 의구심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죠. 네. 예. 그러니까 뭐 특정한 후보를 배제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을 살 수 있다는 건데. 네. 지금 지난 그 민주당 이재명 대표 선출 당시에 네네. 그 개인 방탄을 위해서 당원 개정한 것 때문에 국민적 지탄을 받았고 우리 당도 공당을 사당화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비난을 많이 했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전대 룰 변경이 과연 국민적인 지지를 받고 당의 외연 확장과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되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일부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 골대를 지금 경기가 한창 진행 중인데 골대를 옮겨서 골을 넣겠다고 하는 게 그게 바른 방법이냐 하는 지적. 여기에 대해서 이제 동의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네요. 같은 취지의 말씀을 드린 거죠. 예. 자, 이 당원 투표 100%로 당 대표를 선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결국은 야당 지지층의 역선택을 막겠다 하는 것인데요. 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이런 비유를 하지 않았습니까? 일반 반장을 뽑는데 3반이 와서 촐싹대거나 방해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이런 비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반장 선거라는 비유가 이제 당대표 선거에 나오는 게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문제를 삼는 것은 네. 당대표를 100% 당원 투표로 선출하는 것, 그다음에 일본 여론조사를 결과를 반영하는 것, 어느 것이 더 정당한가 바람직한가라는 네. 그게 논점이 아니고요. 그 논점이 아까도 아니다. 말씀드렸지만 전당대회를 목전에 둔 지금 갑자기 경선룰을 바꾸는 게 국민의 상식선에 맞느냐라는 것이죠. 보수의 속성은 이제 신중하게 모든 일을 처리하는 건데요. 예. 국민의 상식에 벗어난 선택을 만일 했다면 결국 국민적인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는 거죠. 예. 최재형 의원과 같은 견해를 갖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전당대회를 눈앞에 두고 전당대회 룰을 바꾸는 게 옳지 않다라는 지적을 하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그러면서 당대표를 뽑는 것은 이게 지금 민심을 반영하는 것보다는 당원들의 의견을 따라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그게 맞는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그건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 어느 방법도 괜찮다고 어느 생각합니다. 방법도 괜찮다. 예. 다만 지금 이제 경선을 바로 앞두고 룰을 바꾸는 예. 것이 과연 온당한가, 그 점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죠. 그런데 예. 그 룰 변경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는 사실 모릅니다. 그러나 선거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는데 예. 선거 직전에 갑자기 룰을 바꾸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 상식에 맞는가라는 예. 기준에서 보자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여론조사를 반영한 선출 방식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분들 가운데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대선 주자급 인지도를 보유한 후보에게 유리하다. 그러니까 대선 주자로 나서서 이미 국민들이 많이 아는 인지도가 높은 후보가 유리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 운영이나 정치 비전에 상관없는 인기 투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인기 투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지적인데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주장도 일리는 있지만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미 이게 2004년서부터 10여 년, 20년 가까이 지금 저희들이 지켜온 룰인데 꼭 전대를 앞두고 바로 이걸 바꾸는 것이 과연 온당하냐. 이게 선거 끝나고 다음에 바꿔도 되거든요. 그런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전당대회를 통해서 100% 당심으로 당대표를 뽑는 것과 함께 최다 득표율 이 50%를 넘지 않으면은 다시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는 것도 이번에 이제 도입이 됩니다. 이 결선 투표제 친윤계 당선을 위한 안전장치가 될 것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결선 투표제도 역시 얼마든지 도입 가능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친윤 비윤이라는 표현이 좀 마땅치는 않지만 친윤 후보가 이제 여럿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 결선 투표라는 게 결국은 친윤계 당선을 위한 안전장치로 보여지는 것, 그건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선 목전에 두고 갑자기 이런 방식으로 룰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보실까라는 것에 대한 걱정이 있는 거죠. 예. 뭐 최재형 의원께서는 뭐 감사원장을 지내셨기 때문에 감사와 관련된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이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실정이라고 추정되고 의혹을 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어제 그젠가요?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불법 의혹에도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특정 업체가 리모델링 공사 특혜 수주를 했다는 의혹인 건데 자, 감사원이 현 정부를 향한 감사 실시 어떻게 보시는지요? 감사원은 뭐 현 정권이냐 전 정권이냐 이런 게 그 감사 여부 결정의 그 판단 기준이 되는 건 아니죠. 의혹이 있으면 언제든지 감사를 하는 게 맞고요. 그것이 또 감사원의 책무입니다. 그래서 아마 감사원이 의혹이 있어서 착수한 감사에 대해서는 뭐 제가 이 구체적인 감사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지만 어쨌든 감사원에서 엄정한 감사를 통해서 적절히 결과를 도출해낼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에서 지금 문제를 지적하는 부분을 하나 질문을 좀 드릴게요. 문재인 정부와 관련돼 있는 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라든가 통계 조작 의혹이라든가 감사원 감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이 감사 내용이 언론에 계속 보도되고 있는 것은 감사원이 지금까지 지켜온 비밀주의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언론에 밝히지 않았었던 관행이 있었는데 이걸 지키지 않았다. 감사원법 위반이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난번에 이제 수사 의뢰를 하면서 발표를 한 거는 수사 의뢰의 그 배경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어서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제가 뭐 구체적인 상황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이런 감사 상황에 대한 그 언론 노출이 대부분은 감사를 받는 대상들 통해서 흘러나갑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감사원에서 이런 내용을 고의로 흘렸다라고는 보지 않고요. 아마 이제 감사를 받는 분들이 본인들의 의견, 이 감사에 대한 생각들을 이렇게 언론에 노출을 시키셔서 그것들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구체적인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이었습니다.